대한민국 속 민주시민교육 3회차 행사인 인권과 모금 사이 빈곤 포르노의 딜레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발전대한 피다의 강한희 사무국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행사에 와주셨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프닝 발표와 주제 토론, 자유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순서로 발전대한 피다 김양지 팀장님께서 빈곤 포르노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간단히 짚어주는 오프닝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분의 활동가를 모시고 주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 토론은 빈곤 포르노가 뭐길래? 라고 이름을 붙여보았고요. 두 번째, 빈곤 포르노에 대한 책무성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주제 토론인 빈곤 포르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실 활동가 세 분은 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 일을 하셨던 분들이신데요. 7년간 모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구루 활동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5년간 모금 업무와 사업 수행을 담당하신 블랙 활동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12년간 현장을 중심으로 여러 직무를 두루두루 경험하신 아쇼 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행사 주제가 주제인 만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한층 더 자유롭게 또 그간 담아왔던 말씀들을 나누실 수 있도록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고 예쁜 또 동물 가면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토론 이후에는 참가 신청시 받은 사전 질문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채팅으로 주시는 질문과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자유 토론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사 중에 자유롭게 채팅창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과 질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행사 안내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빈곤 포르노의 결정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간단한 설문이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이따 토론 시간에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협력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서 발전대한 피다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제 실시간 기회를 놓치신 뭐 동료나 친구분들 계시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첫 순서로 발전대한 피다 김양지 팀장님의 오프닝 발표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주제인 빈곤 포르노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빈곤 포르노가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한번 짚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빈곤 포르노의 개념과 배경 이렇게 말하니까 좀 무슨 수업 같아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뭘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지, 빈곤 포르노라는 거를 언제부터 왜 부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빈곤 포르노는 말 그대로 빈곤이라는 용어 그리고 포르노라는 용어 두 가지가 합쳐진 뜻이죠. 빈곤의 poverty 그리고 포르노의 pornography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영어로도 poverty porn 아니면 poverty pornography, 뭐 pornography of poverty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81년에 덴마크의 한 원조 단체 디렉터인 이 메르겐 리스너라는 사람이 굶주리는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모금 캠페인에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 포르노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게 그 태초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많이 건너뛰어서 2009년에는 그 영국
기자인 앨리스 마일스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를 비판하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기사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빈곤 포르노를 이제 poverty porn, poverty pornography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핵심은 빈곤도 핵심이지만은 포르노인 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곤 뭐 콘텐츠라든지 뭐 빈곤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포르노라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의 정의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뜻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르노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그 개념 설명을 보시면 어떤 행위를 이제 선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정적인 방식으로 어떤 행동들을 묘사하는 것을 포르노그래피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빈곤 포르노는 그 빈곤의 상황들, 빈곤의 여건, 빈곤의 조건을 어떤 특정한 의도된 강렬한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금이나 아니면 특정 이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감과 동정심을 이끌어내고자 빈곤한 사람들의 상황을 착취하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 뭐 글일 수도 있고요, 영상일 수도 있고, 이미지, 사진일 수도 있고요. 특권층에 속하는 시청자들의 유희,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빈곤층, 소외계층을 대상화하는 매체를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의 처지를 착취하는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어떤 불쌍함이라든지 그들보단 내가 나아, 이런 어떤 자기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통해서 기부 동기를 자극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것도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딱 기원을 특정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대체로 80년대 에티오피아 기근 당시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영국 같은 이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들에서 그 기원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 84년 에티오피아 기근 당시에 영국의 이제 뮤지션들이 주도했던 캠페인인 밴드 에이드 캠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자선단체들이 빈곤 포르노적인 방식으로 큰 액수를 모금을 했는데요. 아까 사전 영상에서도 보셨던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여러 그 영국 가수들 저희가 지금도 많이 알고 있는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그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 당시 밴드 에이드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전 영상에서 보셨던 이 화면들 기억나시죠? 이게 1984년에 처음 제작되었던 밴드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였고요. 그 다음에 89년에 또다시 한번 같은 노래를 다른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곡을 냈었는데 첫 번째 때와는 달리 첫 번째 때는 그냥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뮤지션들의 얼굴들이 주로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적나라하게 좀 자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이후에도 밴드에이드 20, 밴드에이드 30 하면서 20주년, 30주년 때 또다시 이제 리메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 포르노가 왜 문제가 되는지, 빈곤 포르노를 둘러싼 딜레마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또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찾게 된 영상인데요. CNN에서 2014년에 보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재단에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 어린이들이 본인들의 사연, 좀 이제
빈곤한 가정에 살고 있는 그런 사연들을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미국 전국의 이제 기부자들, 잠재 기부자들에게 발송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모금을 거의 5,100만 달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는 환산해 보니까 6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조시 리틀베어라는 어린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어린이는 실존하지 않았다는 거죠. 편지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편지에는 이제 어린이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진도 실존하지 않는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가 아닌 누군지 모를 어린이의 사진이었고 조시 리틀베어라는 것도 이제 가명이었고요. 이 사연조차도 정말로 존재하는 사연인가 좀 의심이 들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지역의 실제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협회의 부의장이신 분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이 사연들, 편지에 담긴 이 어린이들의 사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다 뭐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 다 날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비원주민들, 백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인 세인트 조스 학교가 실제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뭐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이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그런 사연들을 지어내서 편지에 담아서 모금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불쾌해하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이제 청년 활동가인 다른 이제 원주민 분은 그렇게 해서 모금된 돈이 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야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빈곤 포르노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어떤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단체들은 좀 더 쉽게 조금 더 많은 모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아메리카 원주민 당사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그 묘사 방식이 당사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또 그 당사자들이 속한 지역과 집단, 이제 저희가 개발협력의 콘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심화하고 고착화시키고 또 자꾸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자극적인 이미지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해서 결국 시민들, 잠재 기부자들은 이런 이미지들에 둔감해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은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빈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 있고 또 이제 모금 단체의 측면에서는 모금 담당자들은 윤리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들인데 그 일을 하면서 반대로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갈등도 문제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기부자들이 신뢰를 잃고 모금단체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이 분명히 큰 모금 수입을 보장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로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표현하고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정말로 많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환경을 굳이 미화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기만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길게 진행한 것 같아서 지나갈게요. 빈곤 포르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이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이 존재해 오는
계속 이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 왔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시도가 되어 왔고요.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뭐 시민사회에서 이제 빈곤 포르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들이 있었는데, KCOC라든가 아프리카 인사이트 같은 단체들, 그리고 저희 발전대한 피다에서도 빈곤 포르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감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적인 제언들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은 사실 정확하게 뭐 빈곤 포르노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광고 속 스토리텔링을 지금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조금 더 그 그 광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서 비춰지는 그 대상들을 조금 더 인파워할 수 있는 쪽으로 광고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KCOC라든지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빈곤 포르노 자극적인 모금 방식, 자극적인 미디어 사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발전대한 피다에서도 과거 ODA 워치 시절에 기부 플러스 알파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대안적인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이제 빈곤 포르노 자체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부 문화,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기부를 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자극적인 미디어, 자극적인 이미지만이 기부를 이끌어내는가, 아니면은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게 후시딘인데요. 후시딘 이제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연고잖아요. 과거에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울지 말라고 달래주고 약을 발라주는, 그러니까 아이는 넘어지면 보호자의 돌봄을 물론 받아야 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좀 나약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로 그려졌었는데,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최근에 후시딘 광고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이제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조금 더 진취적이고 더 강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처 좀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어도 지지 않는다. 물론 후시딘과 함께라면 이란 뜻이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이제 본인들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히 기업들, 가장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이렇게 그 대상을 나약하게 그리고 이제 취약하게 의존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모금 생태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대안적인 다른 방식의 이미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SDG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세계 시민 교육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어떤 플랜은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빈곤 포르노라든지 그런 이미지 사용에 대한 뭐 인식 개선 변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뭐 세계 시민 교육을 잘 하다 보면 시민들이 좀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좀 모금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는 있겠죠. 해외에서는 아까 저희 행사 그에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나왔던 그 레디에이드가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 for Norway라고,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원래 아프리카가 원조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굉장히 힘없고 나약하고 유럽에 의존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이렇게 바라보던 시선을 전복시켜서, 노르웨이도 겨울에 추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해하더라. 아프리카는 햇빛이 많으니 따뜻한 곳이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이제 그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전복시킴으로써 대안적인 모금 방식을 제시하고, 또 레디 에이드 어워드라는 그 시상을 통해서
이제 좋은 모금 캠페인과 나쁜 모금 캠페인을 이제 매년 선정해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저희 오늘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조금 길기는 했지만 빈곤 포르노가 뭔지, 빈곤 포르노를 우리가 지금 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저희 오늘 모신 세 분 패널 분들과 함께 이제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